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 국채시장 움직임 매우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조기 경보기라는 말 아시죠? 조기 경보기, Early Warning Aircraft 이렇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된 것이 경제에서 리세션 조기 경보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30년 T본드가 오늘 사상 최저치 찍었습니다. 같이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오늘 최저치가 1.886% 요거 건드린 후에 반등해서 1.915% 됐습니다. 10년 T본드도 보시죠. 사상 최저치는 작년 8월경에 1.429%였는데 어제 장중에 1.439% 터치하고 반등했습니다. 1.471%입니다. 다른 국채들도 모두 수익률 하락해서 3월물이 1.561%입니다. 그래서 3months 10year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9bp입니다. 이 마이너스 스프레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YTM, 즉 Yield to Maturity입니다. 투자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실현되는 만기 수익률의 개념이죠. 그래서 수익률 스프레드라는 거, 이거는 장기채 수익률과 단기채 수익률의 차이를 말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장기물 수익률이 단기물 수익률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의 모습은 우상향하는 upward to right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 국채 시장에서는 이 3월물과 10년물, 즉 3M 10year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단기물인 3개월짜리 채권이 10년짜리 채권보다 만기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익률 곡선 역전, 즉 inverted yield curve 이렇게 말하죠. 이 경우 수익률 곡선의 모습은 우하향하는, 즉 downward to right 이렇게 됩니다. 사진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오늘자 수익률 곡선 3월물 이후 10년물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downward to right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장기물 위주 채권 수익률 하락 현상은 이거 이제 금년 들어서 제가 1월 초부터 계속 경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거 사상 최저치 갱신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될 것 같다고 다시 이번에 역전되면 좀 심각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1월 하순경에 이제 역전이 됐다가 또 정상이 됐다가 역전됐다가 이게 반복하다가 2월 들어서 역전을 굳히고 있고요. 스프레드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 역전된 거 이 경제적 의미가 뭐냐? 역전 후 대략 1년 내지 1년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되더라. 이런 경험칙이죠. 네, 즉 경기 침체의 조기 경보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세션 조기 경보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3M 10year 또는 2year 10year 이 두 가지가 조기 경보 기능이 탁월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칙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3M 10year 이것만 역전이고요. 2year 10year는 아직은 역전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거 3M 10year 역전 현상 요만으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 8월처럼 작년 8월에는 3M 10year하고 2year 10year가 동시에 역전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오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 30년짜리 T본도도 굉장히 빨리 그 하락을 해서 10year보다도 30year 이게 사상 최저치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그 만약에 앞으로 상당 기간 30년물 이 하락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만약에 10year, 30year 이것마저도 역전이 되어버린다면은 저는 이런 구경은 아직까지 제 평생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경거리가 생기는지 솔직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뒤집어진 거, 이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CNBC 앵커가 레리 커들러에게 지난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그래서 커들러 답변을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채권 수익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 미국 경제에 펀더멘탈 반영하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커들러가 자기는 이런 채권 수익률, 즉 채권 가격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신경 쓴다는 것은 채권 가격에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수익률과 가격은 역의관계에 있죠. 그리고 미국 경제는 그 감세 정책, 또 규제 개혁하는 정책, 또 여러 무역 협상에서 미국한테 유리하도록 그 무역 협상을 개선을 했고, 또 지금 미국은 에너지 부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매우 건전한 경제다. Very sound econom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트럼프 최고위직 경제참모의 말입니다. 커들러 답변을 들으니까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커들러는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저 답변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 수익률, 채권 수익률 폭락한다는 것은요, 채권 가격 폭등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특히 그 장기채 가격 폭등은요, 이거 주식 가격 폭등하는 거 못지 않습니다. 아주 쏠쏠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채권 가격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그 위험 수익 특성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지수 5년간 그래프 같이 보십시다. 이미 이 달러 지수 52주 최고치는 연일 갱신하고 있고요. 5년 최고치가 아마 그래프 보니까 한 10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 이것도 돌파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이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근심 걱정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돈 없는 사람은 걱정도 없습니다. 예. 돈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더 많죠. 예. 그 돈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근심 걱정 피해서 그래서 유로도 갖다 버리고요. 엔도 갖다 버리고, 예. 한국 돈 원화도 갖다 버려버리고요. 달러를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팩트입니다. 지금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자꾸 쌓이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 바이러스 걱정이죠. 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도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미국 주가가 지난 11년째 주구장창 올라갔고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도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저 비싼 값에 미국 주식 사기는 근심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인 달러가 국채 매수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는 미국이 세상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피해서 미국의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익률 곡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년 전보다 밑으로 이동한 모습, 즉 1년 전보다 금리 많이 내린 모습은 분명한데 1개월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월물 이하는 1개월 전보다 수익률이 올라 있고요. 6월물 이상에서 1개월 전보다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재밌죠? 이 말은 기존의 채권시장 투자자들도 단기물 팔아버리고 장기물로 갈아타는, 즉 포트폴리오 리셔플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단기물 수익률 오르고 장기물 수익률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게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까지는 작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작년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한 게 너무 많아갖고 이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뒤에 하나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2.5%고요. 코어 PCE, PCE라는 거, 코어 PCE,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 1.6%입니다. 이게 바로 그 페드가 기준금리 결정할 때 참고하는 물가지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그 단기 인플레이션 값이고요. 장기값, 장기는 5년짜리, 미시건 대학에서 5년짜리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 값이 2.3%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물가지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걸 가지고 오늘자 10년 T노트 1.471%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경우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미국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요, 10년물 인플레이션 값을 알아야지 그 10년물 T노트하고 이렇게 뭐 실질 수익률 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 있는데 10년물 인플레이션 값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의미가 없고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금리 이렇게 낮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겁니다. 예. 장기적인 성장률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들러는 말이죠. 위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거 정부보다 우수한 연평균 2.5%대 고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과거 정부보다도 성장률 더 높았고요. 또 미국의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작년에 분기별로 보면은 4분기가 될수록 성장률이 자꾸 하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5% 나왔다는 것은 1분기 때 깜짝 3% 이상 고도 성장 한번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작년에 분기별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페드에서 미 연준이잖아요.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고 나면 항상 그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그 발표를 했고요. 제가 항상 그 성명서 내용을 아침 시간에 쭉 해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명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비 고용 강력하지만 설비 투자 수출 약하다 이런 평가였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왜 설비 투자 안 할까 이겁니다. 왜 약할까 이겁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 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 성장 전망이 의심되니까. 지금도 미국의 기본적인 설비 가동률이 7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에 두어 번 좀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던 내용인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저금리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10년물, 30년물 처음에 본 채권 수익률 금리 그래프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가? 결국 기업의 자본 비용에서 회사채가 주식보다 저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에퀴티 파이낸싱 안 하고요. 데트 파이낸싱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갖고 회사채 엄청 발행했다. 즉 기업 입장에서 채권 엄청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현금 엄청 들어왔잖아요. 이 현금으로 설비 투자 별로 안 하고 대신에 자사주 매입에 주로 사용했다는 거죠. 빈대에서 자기 주식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식 수 감소하고 earning per share 증가한 걸로 착시되고 퍼가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서 퍼 감소하니까 싸게 보이니까 장기 주가 상승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기업 수익 증가한 거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량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본 것이 PER 지표보다 PEG 지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둘 다 보니까 지금이 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혹시 고평가 아닌가? 즉 지금 주가는 거품이 아닐까라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거품 주식 사면 물리잖아요. 물리면 속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체크 포인트는 과연 올해도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지속하는지, 즉 빚내서 자기 회사 주식 사는 일 계속할지, 또 지금 그 미국 기업의 임직원들 자사주나 스톡옵션 엄청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사상 최고치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들고 있는지 아니면 슬쩍슬쩍 팔아치우는지 이거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식은 지금 금년 들어서 1, 2월 자사주 매입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거, 또 임직원들 자사주 처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참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최근 테슬라 주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에퀴티 파이낸싱 하기에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주식 비싸게 팔아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한 거, 앞으로 추세, 이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갑자기 심화되고 또 앞으로의 추세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뭔가, 그게 바로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갑자기 발생을 해갖고,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는 그런 재난입니다. 재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요거 준비하면서 올라온 자료 체크를 해봤더니 이란이 말이죠, 이틀 사이에 18명 급증을 했습니다. 4명이 사망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WHO에서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엄청 걱정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아주 소강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16명이 급증을 했고요. 1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규 확진자 수 갑자기 폭증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걱정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번 한국의 이 바이러스 TF 팀장이라는 분, 그 의사분이죠. 이분 기자회견하는 거, 최근 기자회견 내용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이번 바이러스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한국에 있는 환자들 치료한 그걸 종합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이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예, 그리고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건 이겁니다. 감염 초기에 목구멍 부근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뿜는다는 겁니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염 초기부터 증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무증상기에 엄청난 그 전파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순간에는 이미 적어도 수일 또는 10여일 동안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란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한 게 그래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니까 WHO에서 특히 우려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주 격리하고 안전하다고 판정한 후에도 주위에 감염을 시킨 사례가 지금 부산에서 나왔죠. 또 완쾌 판정 후에도 다시 양성이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번 바이러스는 매우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위협적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초기 확진자 수는 15명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CDC에서는 이게 지금 그 글로벌 팬데믹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하순경에 바이러스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으로 리세션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었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더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이 다 반영되어 있겠죠. 이걸 이제 매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각국의 제조업 지수 이거 발표됐는데 독일, 영국 등은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마르키트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50.8로 이거 크게 감소한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52.5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이거 조금씩 감소하다가요, 이번에 팍 감소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2월 중순 수출 지표 2월 1일부터 20일까지죠. 그래서 이거 지금 가운데 구정이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9%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가 이미 수출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 있는데 그보다도 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바이러스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2월 전체 수출 실적 나오겠죠. 이거 주목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2월보다는 3월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워낙 미국 경제도 세계 경제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이잖아요. 예,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세계 일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죠. 예, 예.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이 경제적 충격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리세션의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미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리세션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한민국이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진 보시면요,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세상의 근심거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거 아닌지 매우 정말 유감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이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하면 바로 병원으로 격리 조치 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기가 막히는데 카자흐스탄도 따라할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 대응하는 원칙, 이거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것도 관련 전문가 팀 권고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대응하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